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에서 루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악마의 열매의 능력은 매우 신비하고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인공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라는 독특한 악마의 열매를 복용했고 그 느낌은 상당히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능력으로 원피스 초반 빌런들을 쓸어버리는 시원시원한 모습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독자들은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위대한 항로에 진입 후 신세계의 강자들과의 대결에서 과연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이 원피스라는 대작의 주인공에 걸맞는 능력인지 계속해서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다는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성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루피의 고무는 천연고무라고 확답을 하였습니다. 천연고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드러워지면서 질척질척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딱딱해지거나 잘 바스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내수성과 힘을 가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등 탄력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내용들은 루피가 수많은 악마의 열매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과 싸우기에 가장 적합한, 아니 성질만 봤을 때는 완벽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가 고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루피가 시작부터 이 고무의 성질을 모두 이용하여 전투를 하는 모습보다 늘어나는 특성, 즉 신축성을 이용한 전투를 주로 펼쳤습니다. 팔과 다리가 길게 늘어나며 공격 사정거리가 길어지며 사정거리를 좁히면서 들어오는 루피의 전투 파괴력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바람을 집어넣어 피부와 뼈의 부피를 부풀리며 탄환들을 튕겨내거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어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만 사용해도 원피스 초반에 등장하는 적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죠. 하지만 점점 강한 상대들이 등장하며 기존의 개념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고무의 특성의 수축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온도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혈액의 순환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려 신체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단계, 즉 기어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체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피부 자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몸 주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연출이 적용됩니다. 뼈와 피부의 극한의 수축과 혈류의 엄청난 속도를 감당하기에 고무의 신체는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서드가 등장하며 이제는 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부피를 최대화시켜 마치 거인의 신체 부위처럼 크기를 변형시켜 엄청난 파괴력을 뿜어냈습니다. 기어 세컨드에 비해서 스피드는 다소 느렸지만 파괴력 하나는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생 기술도 상당히 많았죠. 뼈 역시 고무처럼 수축과 이완, 팽창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기어서드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지만 고무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매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어포스로 넘어오면서 루피는 고무의 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스피드와 파괴력을 살렸고 심지어 무장색과 고무를 결합하여 엄청난 방어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무가 가진 장점들만을 모아놓으니 정말 우리가 과거에 알던 고무 열매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한 루피도 현재 괴물 같은 카이도 앞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루피의 마지막 모습에서 몸과 밀짚 모자가 녹는 연출이 진행되며 사람들은 고무 열매의 각성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수많은 가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열매가 보통의 악마의 열매가 아닌 어쩌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세계 정부에서는 고무 열매를 특별 취급하며 CP를 이용하여 급비에 취급했고 과거 샹크스는 이 열매를 탈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는데요. 샹크스는 이 열매를 왜 목숨을 걸고 탈취를 했는지, 그냥 일반적인 악마의 열매는 샹크스 정도의 해적이라면 신세계 바다를 돌다 보면 빈번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샹크스가 이 정도의 공을 들였다는 것은 분명 샹크스는 이 열매의 비밀 또는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피가 먹게 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과거 샹크스가 이 열매를 가장 확실하게 감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루피를 선택했다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샹크스 본인이 루피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피스 만화의 정서상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중요한 고무고무 열매를 정말 루피가 실수로 먹어버렸다면 샹크스는 성격상 루피를 죽이고 다시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샹크스는 그때 당시 루피를 좋아했고 해적이 되겠다는 루피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루피가 악마의 열매를 먹고 난 후 붉은 머리 해적단 전체에는 적막이 흘렀고 샹크스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것들에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건은 벌어졌고 루피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운명에 샹크스가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중요한 팔을 해왕류에게 주면서까지 루피를 보호했다고 생각하면 샹크스의 팔의 값어치가 의미가 있어지니까요. 하지만 이 가설의 약점은 오다가 과거 편집부와의 인터뷰에서 원래는 샹크스의 은팔을 잃게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했죠.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면 과거 레벨리에서 샹크스가 오로성 앞에 나타나서 어떠한 해적에 대해서 보고하려는 장면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 해적을 루피로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로성과 세계정부는 잃어버린 고무고무 열매를 계속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었고 해적이라면 치를 떠는 세계정부에서 유일하게 샹크스를 선택한 이유도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긴 것을 인정하며 다시 찾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샹크스는 루피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성의 입장에서 샹크스는 어쩌면 동맹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샹크스 정도 되는 해적이 세계정부의 등을 돌리고 루피와 합심하여 고무고무 열매를 각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세계정부와 오로성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지우고 싶어 하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샹크스 역시 오로성과 딜을 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과연 샹크스가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만약 원피스를 얻기 위한 조건 중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이 필수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과거 로저 해적단이 라프텔에 도달했을 때 어린 샹크스는 오열하며 그들의 정보를 들었을 테니까요. 오로성 역시 고무고무 열매 각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라프텔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또는 원피스를 얻기 위한 조건 중 고무고무 열매 각성이 필수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 중 힘을 얻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고무의 특성이 극대화되어 우리가 아는 천연고무의 대표적인 기능 탄소를 지우는 기능입니다. 지구의 사물이나 환경의 탄소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들을 지워버리는 개념이 적용된다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 각성 기술이 섬이나 해적선, 더 나아가 적들마저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마저 지워버릴 수 있다면 정말 위험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세계정부의 최상층부가 세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술과 효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상당히 판타지스러운 요소가 많지만 원피스 세계관에서 말도 안 되는 열매들은 많으니까요. 이 정도는 되어야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열매의 각성의 위험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태양의 신 니카와의 연관설입니다. 조이보이가 과거에 태양의 신 니카였다는 가설인데요. 즉 루피가 먹은 열매는 초인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 동물계 사람 열매로 태양의 신 니카라는 가설입니다. 심지어 니카의 실루엣을 자세히 보면 관절이 없는 채로 곡선형으로 마치 고무가 늘어나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원피스의 그림체를 고려하더라도 관절이 묘사되지 않은 고무고무 열매 능력자와 같은 모양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니코니코 열매가 본래 이름이었다는 떡밥과 그리고 오다가 고무고무 열매의 우스꽝스러운 능력을 강조한 점 웃게 하는 자 그리고 일본어로 니코니코는 싱글벙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 가설이 국내와 해외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병기 우라노스의 가설도 존재하는데요. 우라노스의 정보는 세계정부의 제어하에 이상할 정도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위험한 능력을 가진 고대 병기가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 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과 웃음 그리고 스토리까지 고무고무 열매는 각성 시 너무 매력적인 열매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의 능력이 어떻게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랑합니다.